그날 그 한마디다. 너 잡아야겠다. 왜 하필 그 순간이었을까요? 그리고 왜 그렇게 늦었을까요? 이지혁이 고백을 꺼냈던 밤부터 지은호는 마음이 두 겹으로 갈라졌는데요. 오래 짝사랑했던 감정이 다시 살아났고 한 번 거절당했던 상처가 동시에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지은호는 소개팅을 미루긴 했지만 단서를 달았다고 했었죠? 이번에는 내 마음만 달리지 않을 거예요. 당신이 내 내일에 같이 서줄 수 있는지 시간을 두고 볼게요. 그 말은 단순한 유예가 아니었고요. 이지혁에게는 자신과 싸워보라는 숙제처럼 남았습니다. 이지혁은 스스로를 잘 안다고 생각했는데요. 막상 마음을 들여다보니 비혼주의라는 방패 뒤에 타운의 그림자와 실패의 두려움이 숨어 있더라고요. 잠도 자기 싫어서, 꿈도 꾸기 싫어서 일로 시간을 메우던 그 시절이 누군가와 다시 연결되는 일을 막아왔다는 걸 인정하게 됐습니다. 공사장에서 셀프 인테리어 아이템을 떠올리며 사업을 일으켰지만 정작 마음은 미완성 도면처럼 빈칸이 남아있었던 건데요. 그래서 이번에는 말보다 행동으로 증명하자고 결심합니다. 다음 날 박성재가 사실을 알게 됩니다. 성재는 이지혁의 오래된 친구이자 아버지 박진석이 이끄는 기업의 본부장인데요. 지은호를 좋아한다는 마음을 숨기지 않았고 동시에 친구의 변화를 믿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성재는 이지혁을 따로 불러 분명히 말했습니다. 내가 진심이면 도망치지 말고 끝까지 가. 그럼 나도 포기는 안 해. 다만 룰은 지키자. 거짓말은 금지. 두 사람은 악수했는데요. 그 악수에는 이상할 정도로 뜨겁고 차가운 감정이 동시에 섞여 있었습니다. 우정이 꺾이지 않기를 바라면서도 사랑의 방향은 서로 다른 곳을 향하고 있었으니까요. 집에서는 이상철과 김다정이 아들을 가만히 지켜봅니다. 정년퇴직을 깔끔하게 마무리하고도 생활 루틴을 지키는 이상철은 말수가 적지만 정확한 사람인데요. 사람 마음이 공정표대로 움직이면 편하겠지. 근데 삶은 공사처럼만한 흘러가더라. 김다정은 여전히 따뜻하지만 단호했습니다. 비혼주의여도 괜찮아. 다만 누군가의 시간과 마음을 빌렸다면 제때 갚을 줄 알아야 해. 조옥래 할머니는 김장수 사돈과 통화하며 껄껄 웃습니다. 사돈, 사랑은 끓이기만 하면 되는 만둣국이 아니더라고. 불도 맞춰야 하고 간도 봐야 해. 두 어르신의 우정은 집안 공기를 은근하게 누그러뜨리는데요. 청년들의 마음이 흔들릴수록 어른들의 말은 뒷배처럼 든든해집니다. 지은호의 집에서는 정순이의 직감이 먼저 반응합니다. 그 사람이 솔직해졌구나. 지은호는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솔직해졌다고 다 되는 건 아니죠. 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정순이는 식당 주방칼을 잠깐 멈추고 말합니다. 맞아. 근데 솔직하지 않으면 되는 건 하나도 없더라. 옆에서 지강호는 못마땅한 표정으로 슬쩍 끼어듭니다. 누나는 대학 때도 울었잖아. 이번에는 다르대도 결국. 그 말에 지은호는 짧게 한숨을 내쉬지만 예전처럼 흔들리지는 않습니다. 그래, 나도 울었었지. 그래서 이제는 안 울 방법부터 생각해. 감정부터 달리기 시작하면 숨이 차더라고. 여기서 첫 번째 심리적 클라이맥스가 찾아옵니다. 지은호가 다시 한번 분명히 말하죠. 나는 언젠가 가정을 꾸리고 싶어요. 당장 결혼 얘기하자는 건 아닌데요. 방향은 그쪽이에요. 이지혁은 이 말을 듣고 잠깐 침이 막힙니다. 비혼주의라는 단어가 자기 정체성처럼 붙어 있었는데 사랑이라는 현실 앞에서 방향을 바꾸려면 용기가 필요했거든요. 그래서 이지혁은 대답합니다. 결혼이라는 단어가 아직 멀게 느껴지는데요. 대신 한 발씩 매일 가까운 내일을 향해 같이 걸어볼게요. 말은 조심스러웠지만 회피는 아니었습니다. 두 사람은 30일 약속을 만들었습니다. 서로의 생활에 들어가 보기, 하루 한 번 솔직, 하루 한 번 감사, 약속 시간 사수, 말 끊지 않기. 단순한 5줄이었는데요. 이 5줄이 매일 반복되면 마음의 습관이 바뀐다는 걸 알고 싶었습니다. 이지혁은 바로 다음 날부터 작은 변화를 시작합니다. 출근 전에 짧은 안부, 야근이 생기면 미리 알림, 약속이 생기면 시간 여유 두기. 지은호는 그 짧고 정확한 변화가 마음에 들었습니다. 오래 붙잡는 말보다 제 시간에 끝나는 안부가 더 믿음 가더라고요. 두 번째 클라이맥스는 회사에서 벌어집니다. 박진석은 아들 박성재에게 그룹의 큰 파트너십을 맡기며 숫자로 증명하라고 압박을 줍니다. 사랑은 집에 둘러놓고 회사에 오면 안 보이는 게 맞다. 거칠지만 효율적인 논리였죠. 고성이는 조용히 보조를 맞추면서도 속으로는 다른 계산을 굴립니다.
재혼으로 얻은 이 세계에서 잃고 싶지 않은 건 안정만이 아니라 영향력입니다. 그래서 고성이는 위험해 보이는 변수들을 미리 정리하려고 하는데요. 소문을 정리하고 주변을 정리하고 혹시 모를 사건의 씨앗을 미리 눌러두려 합니다. 말하자면 깨끗한 판을 만들어 성재를 흔들리지 않게 돕겠다는 거죠. 그런데 뜻밖의 변수가 다른 곳에서 자랍니다. 지강호가 이름만 빌려주면 된다는 하청일에 손을 대려 하거든요. 쉬운 돈이라는 말에 귀가 솔깃한 건 욕심은 많지만 꾸준함이 약한 성격 때문이기도 했습니다. 지은호가 눈치채고 말리지만 지강호는 다들 이렇게 한다 고 대받아치는데요. 그 순간 박성재가 개입합니다. 지강호 씨, 남의 어깨에 발을 올리는 순간 내 다리가 약해져요. 딱딱하지만 정확한 말이었고요. 정면으로 막아서는 태도가 오히려 지강호의 자존심을 건드립니다. 형, 나 무시해요? 박성재는 담담하게 고개를 젓습니다. 무시는 내 감정이고 지금은 내 인생 얘기예요. 갈등은 여기서 잠시 멈추는데요. 씨앗은 남았고 나중에 더 큰 파장으로 돌아올 여지가 생겼습니다. 세 번째 클라이맥스는 박영나 쪽으로 이동합니다. 차분하고 우아한 기질의 박영나는 대학원에서 회화 작업을 하며 개인전을 준비 중인데요. 어릴 때부터 고성이의 세심한 손길 안에서 자란 탓에 자신의 색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늘 품격이라는 기준에 갇히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지환이 조언 아닌 조언을 건넵니다. 영나 씨가 진짜 좋아하는 색 밝은 쪽이잖아요. 웃을 땐 그런 색을 쓰는데 캔버스에서는 늘 눌러 담으시더라고요. 박영나는 그 말을 듣고 멈칫합니다. 누군가 자기의 밝음을 정확히 본다는 건 낯설면서도 가슴이 두근대는 경험이었거든요. 그날 이후 박영나는 어머니의 조언을 사랑으로 받아들이되 작품의 색만큼은 스스로 결정해보겠다고 마음먹습니다. 고성이는 처음엔 미세하게 당황하지만 곧 부드럽게 미소 짓습니다. 실패해도 좋아. 다만 내 실패여야 한다. 말은 허락이었는데요. 속마음에서는 전혀 다른 계산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실패를 통해서라도 딸이 자기 길을 찾는다면 그 길을 관리할 방법을 어머니는 아는 사람이니까요. 네 번째 클라이맥스는 정순이의 식당에서 일어납니다. 이지혁이 먼저 찾아와 솔직하게 말하거든요. 그동안 은호를 배려할 여유가 없었어요. 제 그림자가 무서워서요. 정순이는 과장 없이 답합니다. 사람은 다 그래요. 무섭다는 걸 인정하면 그 다음부터야 같이 걸을 수 있죠. 다만 우리 딸은 기다림을 사랑으로 오해하지 않아요. 이지혁은 고개를 끄덕이며 30일 약속을 함께 설명합니다. 하루 한 번 솔직, 하루 한 번 감사. 저는 그걸 밥처럼 지켜보겠습니다. 정순이는 웃으며 젓가락을 내려놓습니다. 밥처럼 지키면 금방 티나요. 진짜는 냄새부터 다르거든. 그 사이 이수빈은 오빠 이지혁을 따로 앉혀놓고 정확한 팁을 줍니다. 사랑도 손익이 있어요. 손해 안 보려면 솔직히 제일 싸요. 그리고요, 오빠. 바빠서는 변명이 아니라 설계 미스예요. 이 말이 농담처럼 들리지만 이지혁에게는 강력한 체크리스트가 됩니다. 일정표에 솔직과 감사를 실제 태스크로 적어넣고 회의와 미팅 사이에 10분씩 은호 안부 블록을 만들어 넣습니다. 은호가 이 사실을 우연히 보고 말하죠. 나를 업무처럼 끼워 넣은 건 좀 별론데요. 이지혁이 당황하니 지은호가 웃으며 덧붙입니다. 근데 너다운 성애 같아서 조금은 고맙네요. 다섯 번째 클라이맥스는 회사 사건으로 터집니다. 박진석 회사의 외주 라인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고 하청 구조를 추적하던 중 지강호의 이름이 문서 어딘가에 걸립니다. 직접 가담은 아니었지만 이름 빌려주기에 꼬리가 문제였죠. 박성재는 즉시 라인을 차단하고 법무팀을 호출합니다. 동시에 이지혁에게 상담을 요청합니다. 사업가로 변신한 친구의 시선이 필요했거든요. 이지혁은 도식화한 구조를 보여주며 말합니다. 구조를 단순화해야 리스크가 줄어들어요. 그리고 개인 이름이 끼어드는 모든 부분은 자동 경고를 걸어야 해요. 박진석은 그 자리에서 냉정하게 지시합니다. 좋아. 성재, 내 아들의 방식으로 수습해봐. 박성재는 흔들리지 않고 답합니다. 숫자와 시스템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여기서 박진석은 묘하게 미소 지었는데요. 사랑을 접고 일에 집중하라는 오래된 주문이 통하지 않는다는 걸 아버지도 이제야 배우는 중이었을지 모릅니다. 사건을 수습하는 과정에서 지강호는 바닥 같은 감정을 마주합니다. 누나, 나 가끔은 내가 아무 능력도 없는 사람 같았는데요. 그래서 빨리 올라가고 싶었나 봐요.
지은호는 단호하지만 부드럽게 대답합니다. 능력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에요. 이번에는 방향부터 맞추자. 지강호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남의 어깨 말고 내 다리로. 그 말이 허공에 흩어지지 않게 새벽 조깅을 시작합니다. 첫날은 1km도 못 뛰었는데요. 다음 날은 1.3km, 그 다음은 1.8km. 아주 작은 숫자들이 지강호의 마음을 조금씩 바꿉니다. 이때 관계의 균형이 살짝 달라지는데요. 박영나의 전시가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이지환과 박영나의 대화가 깊어집니다. 이지환은 실연 후 꺼내지 못하던 마음을 아주 조심스럽게 꺼내봅니다. 영나씨, 내가 옆에서 지켜보는 건 일이어서가 아니라 좋아서이기도 해요. 박영나는 당황하면서도 도망치지 않습니다. 고맙네요. 나를 지켜보는 시선이 따뜻하면 그림도 따뜻해지더라고요. 둘 사이에 크게 요란한 고백은 없는데요. 그 대신 좋아서와 고마워서가 섞인 정직한 말들이 차곡차곡 쌓입니다. 고성이는 멀찍이서 이 변화를 봅니다. 예전에 고성이었다면 개입했을 텐데요. 이번에는 멈춰서 생각합니다. 아이의 밝음을 내가 어둡게 만들 순 없지. 하지만 멈춘다는 건 포기와 같지 않다는 걸 고성이 자신이 제일 잘 압니다. 필요한 순간에는 아주 정확하고 조용하게 개입할 사람입니다. 그 조용함이 때로는 어떤 고성보다도 위협적이라는 걸 사람들은 종종 잊곤 하죠. 서서히 30일의 끝이 보입니다. 이지혁과 지은호는 서로의 생활로 한 발씩 들어가 보면서 작은 습관들을 바꾸는데요. 그 과정에서 의외의 반전이 하나 생깁니다. 이지혁이 비혼주의를 표방하게 된 가장 큰 이유가 자유가 아니라 통제였다는 걸 스스로 깨닫습니다. 상처를 통제하고 실패를 통제하고 그래서 사랑도 통제하려고 했던 거죠. 나는 자유로운 사람이 아니라 사실은 겁이 많은 사람이었네요. 이 고백을 듣고 지은호는 조용히 웃습니다. 겁이 많아도 돼요. 같이 걸으면 겁이 작아지거든요. 마지막 주 6번째 클라이맥스가 옵니다. 박진석이 성과 회의를 주재하며 박성재에게 굵직한 질문을 던집니다. 숫자로 증명했나? 박성재는 프로젝트의 리스크를 반으로 줄이고 수익률을 끌어올린 표를 내밀고 동시에 윤리 규정 강화안을 함께 제시합니다. 이게 숫자고 이게 방향입니다. 박진석은 한동안 말이 없다가 크게 웃습니다. 그래, 내 방식으로 해봐라. 그 웃음은 승인의 웃음이면서도 새로운 경쟁의 시작을 알리는 웃음이기도 했습니다. 권력의 자리는 늘 빈틈을 만들고 그 빈틈으로 사람의 마음이 드나들거든요. 고성이는 그 회의 자리에서 한 줄 메모를 적습니다. 소문관리, 외주 라인 재점검, 필요시 단계적 정리. 아주 조용한 글씨였지만 파장은 클 수 있는 문장들이었죠. 그리고 약속의 마지막 날 밤, 이지혁과 지은호는 각자의 집으로 인사를 돌립니다. 이상철은 등 두드리듯 말합니다. 사람이 각 잡으면 단단해 보이지만 각을 조금 풀어야 넘어지지 않더라. 김다정은 도시락을 싸서 지어줍니다. 사랑도 밥처럼 규칙적으로. 조옥래는 김장소와 통화합니다. 사돈, 이번 주말엔 다 모아서 만둣국 끓입시다. 속이 뜨거워야 말도 잘하더라고. 정순이는 은호의 손을 잡고 말합니다. 걷다가 힘들면 잠깐 쉬고 쉬었다가 다시 걸어. 둘은 카페 문을 닫은 뒤 소박한 종이봉투를 꺼냅니다. 지은호가 30일 체크리스트 위에 작은 별을 그려놓았고 이지혁은 날짜마다 짧은 메모를 붙였더라고요. 3일차 말 끊지 않기 지키기 성공, 12일차 일 때문에 늦음, 사전 알림 성공, 19일차 괜한 자존심 내려놓기 성공, 24일차 솔직 실패, 저녁에 사과 성공. 완벽하지 않다는 표기들이 오히려 더 현실적이었고 그래서 더 믿음이 갔습니다. 마지막 대화는 단정하지만 선명합니다. 이지혁이 먼저 말합니다. 비혼주의를 당장 뒤집는 말은 못하겠는데요. 당신과의 내일은 분명히 가까이에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 둘의 내일을 예약하고 싶어요. 지은호는 웃으며 받아칩니다. 예약금은요? 이지혁이 장난스럽게 답합니다. 매일 한 번의 솔직, 매일 한 번의 감사. 그걸로 선결제하겠습니다. 그렇다고 모든 게 끝난 건 아니겠죠. 다음 전개는 여전히 열려 있습니다. 박성재는 숫자로 증명한 자유를 무기로 삼기 시작했고 아버지 박진석은 아들의 방식이 자신의 방식과 다르다는 사실을 인정하려는 표정을 짓습니다. 인정은 곧 시험이기도 합니다. 어느 날 박진석은 조용히 한 문장을 던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음은 내가 회사를 지키는 순서다.
그 말에 담긴 무게는 사랑과 우정, 경영과 윤리 사이에서 성질을 또 한 번 시험대에 올려놓겠죠. 고성이는 한층 더 조용해졌습니다. 조용해질수록 강해지는 사람이 있죠. 박영나의 전시가 열리고 밝아진 색들이 관객을 맞이합니다. 고성이는 그 앞에서 길게 서 있다가 아주 작은 한마디만 남깁니다. 내가 웃으면 내가 안심이 된다. 그 말은 짧지만 오랜 시간 준비한 포기이자 결심처럼 들립니다. 포기는 개입을 멈추는 일이고 결심은 사랑의 방식으로 남는 일이니까요. 지강호는 새벽 공기를 가르며 조금씩 거리가 늘어납니다. 무릎이 아픈 날은 걷고 숨이 찬 날은 멈춰서서 하늘을 봅니다. 남의 어깨 말고 내 다리. 이 말은 이제 자기 암송처럼 되어버렸습니다. 실패가 오면 이번에는 자기 실패로 남길 생각입니다. 지은호는 그런 동생을 바라보며 미소 짓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다짐합니다. 사람은 결국 자기 속도로 성장한다. 이지화는 박영나의 전시에서 마지막까지 옆을 지킵니다. 영나가 밝은 색을 더 쓰는 날이면 이지환의 표정도 조금 더 밝아집니다. 둘은 아직 이름을 붙이지 않았지만 서로를 향해 내미는 말들이 점점 덜 흔들립니다. 오늘은 밝은 노랑이 많네요. 응, 오늘은 내가 밝아서. 이런 대화가 무심히 오가고 그 무심함이 오히려 깊은 신뢰처럼 느껴집니다. 이야기는 이렇게 다음을 예고합니다. 이지혁과 지은호가 가까운 내일들을 차곡차곡 쌓아 먼 결심으로 옮겨갈지, 아니면 예상치 못한 변수를 만나 서로의 속도를 다시 조정해야 할지, 박성재가 선택한 자율과 윤리가 박진석의 권위와 어떻게 충돌하며 새로운 길을 만들지, 고성이의 조용한 결심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지키는 울타리가 될지, 혹은 보이지 않는 경계가 되어 한 번 더 마음을 시험할지. 지강호의 새벽과 박영나의 밝은 색, 그리고 이지환의 단단한 시선이 어디서 만나 더 넓은 하루를 만들어낼지. 단 하나 분명한 것은 이번에는 누구도 쉽게 도망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이지혁은 겁을 인정하는 용기를 배웠고, 지은호는 사랑을 기다림과 혼동하지 않는 법을 압니다. 박성재는 지켜주는 사랑이 약함이 아니라는 걸 증명하기 시작했고, 박진석은 아들의 방식을 시험하며 동시에 배우고 있습니다. 고성이는 멈춤의 기술로 사랑을 지키려 하고, 박영나는 밝은 색으로 자기 목소리를 확장합니다. 정순이는 밥처럼 꾸준한 진심을, 이상철과 김다정은 단단하지만 유연한 등을, 조옥례와 김장수는 웃음 섞인 시간에 지혜를 내어줍니다. 그래서 다음 회차의 첫 문장은 아마도 이렇게 시작될지 모릅니다. 예약된 내일이 오늘을 바꾸기 시작했는데요. 그 예약을 누가 먼저 연장할까요? 그리고 누가 먼저 위약금을 내게 될까요?